공산주의 선언 유령에서 현실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훈. 공산주의 선언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라는 도발적 선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불꽃 같은 결의로 끝을 맺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짧은 책을 통해 보여준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혁명이라는 급진적인 해법이었다. 그 속에는 도덕적 불공평을 타파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격정적인 의지가 녹아있다. 시대를 초월해 수많은 이들이 이 선언의 마음을 빼앗긴 데에는 자신이 믿는 가치에 몸을 던지는 저자들의 열정적 에너지가 분명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이 선언이 발표된 지 150년이 훌쩍 넘어선 지금,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이라 불리던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붕괴했으며 공산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현실 정권들도 독재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지구 곳곳에는 공산주의 선언의 사상에 매료되어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책의 예언적 논리와 수사학은 왜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가? 그리고 이 논리가 역사에 의해 검증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공산주의 선언을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려야만 하는 것일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당대 유럽에 던진 첫 문장은 너무나 파격적이었다. 유령이 유럽을 배회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은 기존 권력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한꺼번에 폭로하고, 동시에 모든 지배 계급이 공산주의에 맞서 신성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는 선언문 전체를 휘감는 전투적 에너지와 지적 도발의 서막이 된다. 두 저자는 공산주의 선언을 통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소유구조의 모순과 계급 간의 적대가 결국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동시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회체제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역사 발전의 합리적 귀결이라는 투철한 역사관을 보여준다. 공산주의 선언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경제적 토대와 생산 양식이 역사 발전을 결정지어왔다는 유물론적 역사관이다. 이는 역사의 동력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적 기반이라는 급진적 주장을 펼친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이행한 인류의 역사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양대 계급이 대립 충돌하는 구도로 묘사한다. 재산을 소유하고 생산수단을 장악한 부르주아지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은 시대가 흐를수록 심화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들은 자본주의가 지닌 필연적인 모순, 즉 과잉 생산과 공황을 예로 들며 애써 만든 생산물을 바다에 버리는 사태를 지적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고 결국 인겨 생산물을 파괴하는 자기 모순적 양상을 띈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 경제에서도 수시로 등장하는 유통의 실패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준거점이 된다. 공산주의 선언에서 제시된 이상 사회는 소수에게 독점되어 왔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대중에게 돌려지고 모두가 균등하게 분배받아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토피아 구상은 당대에도 매우 매력적인 장밋빛 전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 방식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점진적 개혁보다는 혁명적 전복의 수단을 통해 그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실 역사에서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의 혁명 과정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던 이유도 역사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올 것이지만,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자들의 초기 저술과 편지들을 살펴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 자신도 혁명의 폭력성을 완화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사슬밖에 잃을 것이 없다는 프롤레타리아의 처지에서 볼 때 기존 권력이 허락할 리 없는 급진적 요구를 관철하려면 불가피하게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역사에 의해 반증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동안 퇴조기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자본주의가 필연적 영원한 진리인가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때부터 데이비드 하비나 슬라보의 지젝, 그리고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등의 연구자들은 마르크스 경제학과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은 구소련식 중앙집권 경제 모델로의 회귀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불평등, 환경 파괴, 금융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사회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렇듯 공산주의 선언 자체가 예측한 세계적 공산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낙관적 전망은 처참히 빗나갔다. 하지만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 빈부격차 심화, 경제적 주기적 공황, 무한 경쟁이 불러오는 정신적 육체적 소모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 병리 현상들이 이후의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마르크스는 한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역으로 마르크스주의 또한 일종의 종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열광적 신앙 혹은 도그마가 되어왔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종교를 협의로 이해하느냐 광의로 이해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초자연적 신을 믿지 않더라도 궁극적 가치를 향한 열정적 신념이 존재한다면 광의의 종교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세기 중후반 여러 공산국가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국교로 삼듯 절대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신앙체계가 현실에서 성공을 거두었느냐 또는 인권과 자유를 제대로 보장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정치적 숙청과 부정부패,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자행되었다는 비판 역시 엄연하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공산주의를 종교적 열광으로 숭배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현대인들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정치 탄압, 독재, 가난 등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토론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일일 수 있다. 최소한 공산주의 선언을 직접 정독해본 뒤 그 주장과 논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고민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실제로 2018년 영국 런던 대학교의 최근 연구들에서는 공산주의 선언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특히 역사적으로 도덕적 격분과 사회적 정의의 열망을 동시에 표출한 사례로서 문학적 철학적 텍스트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또한 현대 인권 담론과 결합하여 이 선언에서 말하는 착취의 극복은 과연 오늘날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선언을 완전히 폐기해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가슴에 품어야 할까? 이 선언이 역사적 실패 사례로부터 분명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그 꿈을 위해 싸워온 저자들의 존엄성과 정의감 자체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끝없이 높은 유토피아를 지향함으로써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물질적 구속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환경, 여성, 소수자, 평화, 노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공동체적 연대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활력 넘치는 문장으로 전파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는 민주적 연대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를 달성하는 방법론이다. 폭력의 동원을 당연시했던 과거 모델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뿐이다. 역사적 맥락을 냉철히 돌아보면 현실 속 공산혁명은 지나치게 많은 희생을 야기했고 그 결과물 역시 인류 공동체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 선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선언이 던진 문제의식, 계급 간 불평등, 착취, 인간 소외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직시하자는 호출이다. 21세기 초연결 사회에서 기존 계급 구분뿐만 아니라 디지털 격차, 자동화가 촉진하는 대량 실업, 플랫폼 경제가 유발하는 노동 불안정 등이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어쩌면 과거보다 더 절실하게 우리 곁에 있다. 결론으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는 외침 속에는 국가나 인종,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와 평등의 가치가 선명히 담겨 있다. 인류가 함께 건설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려 할 때 그 출발점 혹은 자료로서 공산주의 선언을 제독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기나긴 역사와 다양한 해석을 거쳐온 텍스트로서 이 책을 접근해 본다면 누구든 현대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유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